네, 오늘 주제는요. 가장 빠르게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법, 주식으로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요. 오늘 이제 종목 중에요. 제가 이제 상한가 또는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매매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요 내용을 좀 강조하려고 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제가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은데 조회수는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영상이 전체적으로 5만 구독자와 좀 비슷한 조회수가 나온다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구독자들은 영상은 많이 봐주시는데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기 전에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들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전체적인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이 좋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오전장 시작할 때 중국 소비주가 강했어요. 세 가지만 적었는데 여행, 화장품, 엔터죠. 이제 게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상 컨텐츠라든지 이런 엔터 쪽이에요. 이게 예전에 이제 중국 소비주가 대체적으로 강했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한령, 그쵸?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강했던 그럴 때가, 한한령 해제 때문에 해제로 인해서 강했던 섹터의 대표적인 게 여행, 그쵸? 화장품, 엔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강했어요. 그 중에서 평소 때 화장품이 강했는데 오늘은 좀 여행 쪽이 조금 많이 크게 부각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 일정했다가 올려드렸긴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부각이 돼버리네요. 보시면은요, 중국 무비자 정책이 한국 포함 소식입니다. 예, 중국 소비주, 여행, 화장품 이렇게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항공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그쵸, 이 두 개가 엄청 강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 그리고 이제 엔터 쪽은요, 사실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주식으로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요, 이 오징어 게임 2 있잖아요. 이정재, 오징어 게임 1에서 나왔던 이정재요. 그때 관련 주식가 레몽레인 쇼박스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 2에서도 이 두 마리가 강하긴 하네요. 그대로 대장 부대장 그대로 가네요. 옛날 1이랑. 오늘도 이제 레몽레인이 강한 상한가를 보이면서 쇼박스가 2등으로 요놈을 추정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참 좋은 조행 1등, 노란풍선이 2등. 이것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무슨 이슈가 나왔죠? 금투세 폐지 동의 그 소식이 나왔죠, 민주에서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식이요, 이제 좀 지수 상승에 좀 영향을 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는데, 제가 이제 에코프로 멀티랑 에코프로 BM을요 좀 좋게 보고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왕거래 관련주 제약바이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본 거는요, 사실 이건 오전장에 봤고, 그 다음에 2차전지랑 오징어 게임 2 이걸 좀 중점적으로 같이 봤는데요. 한번 쭉 내려다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매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일단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분은 시초가, 그리고 장중 주도주 돌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쵸? 이렇게 돌파 나올 때, 아니면 이렇게 눌림 나올 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시가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쵸? 돌파 매매 할 때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눌림 나올 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스캘핑,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 뉴스 스캘핑, 뉴스 돌파 매매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놈이 그냥 바로 뉴스로 상한가를 붙여버리면은 상한가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상한가가 안 풀려요. 상한가가 안 풀리고 이렇게 유지돼요. 그럼 다음날 또 이렇게 갭상승을 하잖아요. 그쵸? 그걸 무슨 매매라고 하냐면요, 전일 상한가가 간 종목들을요, 이 당일날 매매하는 거를 전일 상한가 매매를 줄여서 전상 매매라고, 이게 많이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일 갭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금 하락해요. 전일 종가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V자형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케이스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일 상한가 간 종목 중에 강한 1등주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요, 눌렸을 때 공략하는 것들을 전상 매매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를 들면요, 장중에 참 좋은 어디죠? 예, 아까 그 참 좋은 있잖아요. 참 좋은 요놈이 예를 들면 참 좋은 여행 1등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2등으로요, 노란풍선이 후속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등주가 상한가 갔을 때 상한가를
상한가 이후에 2등으로 쫓아가는 그 종목을 매매하는 것들을 짝짓기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놈이 오늘 그런 종목에 해당되고 요것도 두 놈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등주 짝짓기 매매도 있고요. 그리고 낙주 매매. 상한가가 풀려갖고 갑자기 급락이 강하게 나오면 또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1등주 낙주 매매로도 하고 아니면 시장이 약화돼갖고 그 중에 좀 낙폭이 조금 심하게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봉상으로 낙주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 이후 있죠. 3시 20분. 특히 이거 제가 나중에 종가 매매도 자세히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3시 이후에 새로운 재료들이 막 나오면서 집단으로 상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1등주를 종가 매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 사례가 나오면 제가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 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역시나 종가 끝나고 나서요. 시간에서 막 상승하는 집단군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재료가 좋고 강한 집단테만 형성했을 때 가장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간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에는요 미증시와 상관없이 크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시간에 상승시키는 그 세력들은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다음날에도 좀 오자장에 급등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단일가 매매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설명드렸어요? 이게 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10가지를 설명드렸죠. 9가지. 이것까지 합히면 이걸 구분하면 10가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단기 매매는 이 9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쵸? 제가 예를 들면 돌파하게 되면 돌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쵸? 시가 매매하면 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1, 2등도 짝짓기 하면 이걸로 설명드리고, 그쵸? 뉴스 스캐핑은 이걸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매일 장이 나오면서요,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요, 그걸 좀 자세하게 다루잖아요. 그쵸? 돌파 매도를 다룬 적도 있고, 시초가도 다룬 적도 있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기법만 다루잖아요. 근데 오늘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전인 상황 매매예요.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오늘 다루려고, 요 5번째, 다루려고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트레이딩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고수가 되는 방법을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요 놈이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요, 최근에 이제 보세요. 이분이 이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절박함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주식에서 절박한다고 성공할까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선물은 더 그러지만요, 절박하면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고요. 너무 쫄아요. 모든 매매에 너무 쫄아요. 너무 신중하면요. 이게 안 돼요. 또 주식도 자기가 그 수익나는 그런 매매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익히면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해야 돼요. 원칙 대응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절박하고 급하고요. 그러면은요. 매매도 잘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순신 명언이 생각이 나서 이분한테 올려줬어요. 필사즉생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히려 주식은요, 마음 편하게,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오히려 매매할 때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오히려 살아요. 너무 살고자요, 절박하게 막 매매하다 보면요, 오히려 죽어요. 그래서 선물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잦은 변동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원칙대로 안 되고. 그러다, 나 이번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죽으면 끝나는데? 하면서 막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요, 오히려 매매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분한테, 절박감을 가지는 것보다는요, 네? 절박하다고 이제 뭐 급하게 가거나 이렇게 너무 쫄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수익나는 매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매매 정체성을 맞는, 자신에게 맞는 매매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요, 소액으로 연습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수익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요, 그 방법으로 계속 더 개발시켜갖고, 그 방법을 구축시키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관련 내용이 있어서 보세요. 일단 시장의 주식 고수들의 관점을 최대한 많이 배우고 익혀요. 아까 제가 봤죠. 이게 다 달라요. 고수들마다 잘하는 방법들이 뭐 예를 들면 월천 월억데이 트레이드 있잖아요. 자신만의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짝짓기 매매, 어떤 분은 눌림, 어떤 매매는 돌파, 어떤 매매는 상한가 매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매매 하나만 주구장창 파갖고 그걸로 억대 고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올 어라운드도 있긴 하지만요, 저는 올 어라운드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고수들의 그런 관점들을 다 익혔어요. 10년 넘게 동안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들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저도 잘하는 게 있고 저한테 안 맞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설명은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고. 근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본인에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고들의 관점을 제가 최대한 다 알려드려요. 다양한 주식 고수들의 관점을 알려드리면요, 최대한 많이 배워요.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맞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난 돌파가 맞아. 성격이 조금 급하고 나는 오래 좀 끌고 가는 매매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면은 돌파 매매에 맞는 그런
아주 그 좋은 방법들을 익히는 거고요. 아니야, 난 눌림 매매가 맞아. 이런 사람들은 눌림 매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따 매매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난 상따 매매가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 종가 매매가 맞아. 아니야, 나는 시장 영향을 안 받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맞아. 이런 식으로 다 자신만의 성격에 맞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매매 위주들을요, 그것들 위주로 연습을 하세요. 매매 연습을 소액으로. 그리고요, 눌림 있어요. 돌파 있어요. 아, 종가 베팅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종가 베팅이 잘 맞아. 그게 수익이 꾸준히 잘 나. 그러면요, 이 종가 베팅에 관련된 디테일을요,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종가 베팅 고수도 3명 있을 거예요. 이 3명의 고수들의 관점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깊이 공부하고 발전시켜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자신 있는 매매 분명히 생겨날 거고, 그런 자신 있는 매매로 인해서 수익 나는 습관을 원칙화시키세요. 그리고요,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 상따 안 돼. 나 돌파 안 돼. 그럼 버려요, 그냥. 왜냐면 내가 상따 해갖고 돌파로 손실을 본다. 그러면은요, 그 손실나는요, 자신만의 그런, 안 맞는 거예요, 자신이랑. 그 매매 스타일이랑 안 맞는 거예요. 남들이 이걸로 1억을 벌더라도 자기에게 안 맞으면요, 안 돼요. 자기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나도 안 되는 매매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고수가 1억, 그 매매로 1억 낸다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자기에 맞는 매매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안 맞는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요, 자신에게 맞는 안정적인 누적 수익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기래요.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설명할 매매는 사실 전상 매매거든요.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즐겨 쓰는 매매는 아닌데요. 이게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진짜로. 이게 통계적으로 진짜 이걸로만 진짜 엄청난 통계를 내고요. 이 매매 방법만 깊이 파고드는 그런 고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고수의 강의를 듣고 한번 통계적으로 다 대봤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장 끝나면 한 통계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럼 정말 잘 맞아 떨어지긴 해요. 이게 주도주 매매는 아니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욕심만 안 부린다면. 욕심 안 부린다는 게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수익은요, 한 3에서 5% 정도까지만 노리면요, 이 종목, 이 매매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손절가만 잘 잡으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시중에 이제 억대 트레이더가 억대 트레이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매매에 특화된 그 세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세 분이 있으신데 그 세 분들의 관점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오늘 관련된 내용만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요, 오전장에요, 금투세 폐지 그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상승했나요?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지 않았나요? 최근에 제가 고수들 매매일지 보니까 금투세 폐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일찍 들어간 사람들 요 정도에서 다 손절을 한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그쵸? 금투세 폐지 이슈가 지금 약간 너무 지연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고 급등하네요. 그쵸? 다 손절시키니까 또 급등하네요. 근데 오늘 보시면요, 이게 금투세 폐지 관련 그 수혜주로서 2차전지 업종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양지수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죠. 왜냐면 이때 금투세 이슈가 나왔거든요. 금투세 폐지 이슈. 아, 민주 합의하겠다, 동의하겠다,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의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그러면서 전업종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 2차전지가 눈에 띈 거예요. 저한테. 그 중에 1등주를 에코프로 BM으로 제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요, 금투세 폐지 이슈 부각이 2차전지 강세서 에코프로 BM을 1등주로 파악한 거예요. 이때 올랐을 때가 보니까 한 18만원 돌파할 때 한 7, 8% 상승했을 때, 그러다가요, 제가 돌파를 그냥 한 거죠. 이거 2% 한 1.5% 해갖고 두 번 수익을 본 겁니다. 한 번 VI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갈 때 VI 가긴 했는데요. 그때 VI 가기 직전에 두 번 매매했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을 조금 애매할까 했어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평소 때 설명드렸던 그거잖아요. 1등주잖아요. 에코프로 BM 1등주였죠. 2차전지 관련 주식 중에 무거운 주식으로 1등주였어요. 에코프로 그룹 중에도. 그리고 전체적인 2차전지 흐름에서도 1등주로 본 거예요. 거래대 금이 가장 많이 터졌거든요. 그렇지만 보세요. 상승 VI 가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한번 다시 이렇게 올릴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지수도 너무 좋고 이거 전고점도 이제 조만간 뚫고 가겠다, 바닥권 도파. 그랬는데 다른 업종 쪽으로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다 균등하게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요. 이게 반등이 안 오더라고요.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금투세 이슈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급수대 폐지 이슈가 뭐 이거밖에 안 돼? 말도 안 돼. 막 이런 생각 어거지로 막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너무하는데? 크게 터진다며 어떻게 이것도 안 나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요. 아 그래도 여기 이탈 안 했잖아요. 손절가를 좀 잡았거든요. 이쪽으로요. 이탈은 안 하는데 진짜 지겹게 움직이더라고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 눌림이 좀 안 맞아요. 성격상이요. 아 이거 저 손절가는 이탈은 안 하고 계속 횡보만 하면서 이게 뭐예요? 거래등급도 없이 횡보만 하잖아요. 떨어져갖고 빨리 손절 시키던지 아니면은 급등하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서 던졌어요. 한 2% 손절을 했거든요. 이 관점을 일단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돌파로는 성공을 했지만요. 돌파 및 눌림 그쵸? 1파동에서. 근데 2파동 가고 이렇게 안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이 손절의 그 관점은요. 어땠냐면요. 일단요. 보세요. 평소 때 말한 거래대금 괜찮았어요. 재료도 이슈도 괜찮았어요. 금수태 폐지 관련요. 그리고 대장주라고 봤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거래대금도 괜찮아. 재료도 괜찮아. 그쵸? 근데 뭐가 이상해요? 차트가 구리죠. 차트가 보면요. 역배열이 엄청 견고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역배열이 견고하다 보니까 이 차트를 이겨내지 못하네요. 이 추세 돌파를 못 이뤄내네. 저는 금투세 정도 그 폐지 이슈라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추세 돌파하고 나서 상승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느낀 거, 또 한 번 느낀 건 뭐냐면요. 역배열 차트는요, 정말 쉽지 않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바닥권 돌파하는 그런 구간인데, 아, 역배열 돌파는 진짜 확인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왜냐면 돌파가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이슈와 거래대금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돌파 이후 눌림. 그래서 일단 손절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 보세요. 저는 분명히 에코프로 BM이 돌파할 때 강력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거든요. 50억, 100억대 막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일본 봉상이요. 그래서 이게 1등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1등이면 이렇게 눌림 받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아까 1등도 아니었던 에코프로 머티가 그쵸? 여기는 25억대인데 한 30억대인데 아 이게 나중에 1등이 돼갖고 돌파가 나오더라고. 짜증나게. 감정이 조금 섞였네요. 그쵸? 원래는 1등주가 눌림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먼저 가고 나서 이놈이 뒤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훨씬 더 강했잖아요. 거래대금도.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이슈도 있었어요. 개별 이슈도 즉 노무라 증권인가 그쪽에서 이제 목표가를요 좀 상향했어요. 그리고 또 25년도 이제 2차전지 업종 반등국면이라고 또 이렇게 좋은 이슈도 나오길래 에코프로 이제 BM이 확실히 1등이라고 판단해서 눌림을 공략을 했는데 아 이게 1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보이시죠? 근데 요건 거래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짜증나 하고 던져버렸어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1등주라는 게 확실히 좀 확신이 들었다면요 조금 더 버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1등주가 안 나와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다른 놈이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서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2%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1등주라고 판단한 종목이 그쵸? 1등주로 돌파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저는요. 그쵸? 확실하게 1등주죠. 거래대금도 크고 탄력도 좋잖아요. 근데 눌림 때는요. 이렇게 교체가 나오면요.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많은 현상은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1등주가 눌림 이후에도 이렇게 돌파하면서 강하게 가야 되는데요. 아, 중간에 다른 종목으로 1등이 교체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케이스가 나와갖고 던진 겁니다. 왜냐면 1등이 다른 놈이 됐다는 게 판단이 된다면요. 기존에 1등주가요. 손절가 이탈 안 했더라도 그냥 그냥 던져버리는 게 좋습니다. 손절가 이탈 안 해도.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물론 교체해서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도 내가 봤을 때 VI 근처에 갖고 상승 탄력이 VI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커갖고 그 VI 가고 나서 오면 모르겠지만 가지 않은 이상은 이게 1등적으로 교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었고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상매매. 그렇죠? 이게 오늘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 전일 상한가가 간 종목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보성파워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은요 다음날 공략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전일 상한가 간 종목도요 시초가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눌림 매매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관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월 억대 트레이더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 하는 그런 매매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설명해요. 이건 주도주 매매라고 하기는 어렵고 전상 매매라고 그래서 불려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오늘 매매하는 것들을 전상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전에 보시면은요 보성파워텍이 원전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급등해서 상한가를 안착했어요. 좋은 전체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그때요 원전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쵸? 그 집단 테마시 1등주로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당일 이제 다음날 매매 대상이 돼요. 어떨 때 매매 대상이 되냐면요. 섹터 및 개별 종목인데 이제 상한가 간 이 보성파워텍이요 악재가 없어요 특별히. 근데 시간의 때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냐? 미증시 예를 들면 나스닥 선물지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시간의 때 막 빠져요.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으로 미증시의 그런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막 이런 거 따라가면서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시장 영향으로 이렇게 시간의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시간의 상한가가 풀리는 게 시장 영향이잖아요. 개별 악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다음날 아침에 시간의 하락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가 나왔어요. 근데 시간의 하락인데 다음날 마이너스 3% 이하에서 출발한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막 출발한다. 그럼요 이게 전일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슈팅이 나와요. 이해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1등주 있잖아요. 상한가 간 종목이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안착을 했는데 시간의 때 약세를 보여갖고 상한가가 풀려. 그러면요 다음날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거든요. 시간의 하락한 만큼 보통 출발해요. 마이너스 3% 시간에 하락했다. 그럼 마이너스 한 3% 밑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 이런 데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한번 시가 베팅 해볼 만해요. 그거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요 이 전인 종가 슈팅은 한번 나와요. 다시 무너지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시가 베팅 관점으로 공략하는 그런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상 매매와 시가 베팅이랑 같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 시초가 베팅이랑요 이 전상 매매가 약간 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관점이었고 예전에 보성파워텍이요. 이 종목. 그리고 또 120일선 돌파 후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게 양봉 뒤집기 타법이라고 해갖고 단기 급등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슈 나올 때 이렇게 빠르게 급등할 때 그런 나오는 패턴입니다. 빠르게 급등시킬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온 거예요. 원익 홀딩스거든요. 이게 원익 홀딩스인데요. 전일 이제 원익 홀딩스가요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원익그룹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이게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원익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추종을 하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1등주였어요. 원익 홀딩스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이 몇 퍼센트 일어났죠? 원익 홀딩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원익 홀딩스가 아침에 여기 보세요. 9시 19분에 상한가를 갔어요. 한 50억대 정도로요. 50억 정도로요.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한 5% 정도 나왔죠? 5%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그 상승이 전이 종가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 보통 손절가 맞추거든요. 이 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런 의미 있는 구간 손절가 맞춘대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반대 뭐라고 해야 되지? 손절이 나가면서 단기 급락이 탁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갭이 예를 들면 뭐 10% 이상 안 뜨면 그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기선 그 정도로만 아세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갭 어느 정도 뜨고 나서 다시 종가 부분까지 밀릴 때 있죠. 요런 구간에서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면요. 다음에 이제 오전자 고가 돌파 슈팅 있잖아요. 요 정도까지 슈팅 나오기 전까지 노린 다음에요. 슈팅 안 나오면 계속 공략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양음약 패턴으로 보통 상한가 다음 날은요. 이렇게 막 흔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노리고 전상매매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이게 아침에 몇 시에 상한가 갔죠? 되게 빨리 가는 겁니다. 9시 19분 아주 강한 상한가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19분인데 겨우 갭이 5%밖에 안 떴어요. 물론 10% 이상 원래 뜨는 게 정상인데 밑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5%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전일 종가 부근에서 간 다음에 이렇게 한 5% 나오다 다시 이렇게 한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전일 종가 부분까지 제가 다시 한번 눌릴 때 공략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요. 전일 본거 여기서 팍 무너지는 거 보고 여기서 손절 많이 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지지 도지형 캔들 나오네. 여기서 반등하면 다시 한번 올리겠구나. 이게 5%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슈팅이 안 났잖아요. 전일 고가 돌파 슈팅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슈팅 나오면은요 안 해요. 그때부터는요. 거래량 이렇게 팡 터지면서 슈팅 한번 나오면요 이렇게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만약 슈팅이 아예 안 나오면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고수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한 번 더 샀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한 6에서 한 7, 8% 정도 던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계속 왔다 갔다 거리긴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이제 양음량 패턴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보통 잘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패턴이. 이게 만약에 슈팅이 안 나왔으면요, 저는 계속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위아래 흔들면서요, 막 움직이면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구간에서 산 다음에요, 반등 올 때 던지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슈팅이 안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한 번에 저는 요거 슈팅으로 봤기 때문에 이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거래대가 엄청 많이 터졌죠. 여기서 물린 사람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안 했는데, 왜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털고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데 뭐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큰 슈팅이 없다면은, 슈팅이 없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았다면요, 몇 번은 더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전상매매인데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일단요, 이 상한가 가고 나서요, 다음날요, 엄청나게 손실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상한가 간 종목들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아는데요, 보통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또 급등할 때 언제 매매하는 줄 아세요? 초보들은요, 시초가에서 이게 무리하게 급등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쵸? 갭이 이렇게 떴는데 갭이 뜨면 일단 시초가 매매 안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갭이 떠갖고 빠르게 급등할 거라고 판단하고, 뭐 재료의 강도가 강하다고 판단해서, 그쵸? 그렇게 시초가 매매를 해갖고 망하는 경우, 아니면요, 이렇게 급락할 때 보통 잘 안 해요. 초보들은요, 잘 못해요. 이 원리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급등하죠? 그럼 여기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은요, 돌파 슈팅하고 무너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날 상한가 갔던 종목은요, 연속으로 상한가 간 확률이 10%도 안 나옵니다. 그거 통계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걸 안다면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급한 사람들이요, 요런 데서 빠르게 돌파해갖고 급등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초보자들이 막 추격 매수하는 뭐 미수까지 써가고 신용까지 써가면서 막 추격 매수하는 구간이 요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어럭대 트레이더 중에 전상매매 잘하는 사람들은요, 요렇게 눌릴 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 줄 때 던져요. 초보자들이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이게 당연히 주도주가 아니라 그냥 전상매매라는 그런 특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에요. 상한가 종목이 다음날 연속 상승해갖고 급등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YG 플러스가 그런 경우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그 재료의 강도가 엄청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런 것들이죠. 보통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보통은 상한가 한번 가고 다음날 음봉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많이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재료 가치가, 단기적 재료 가치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잘하는 사람들 이런 데서 한번 눌렸을 때 슈팅 주기 전까지 한번 계속 해봅니다. 여기서 샀다 팔다 이런 거 해요. 보통 이게 양 패턴이 잘 나오거든요. 이 두 번째 막 이렇게 흔들면서 도지가 잘 나오는데, 이 흔드는 과정에서 이 전일 그런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흔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요. 왜냐면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손실로 급락시키고 다시 한번 저가에 매수한 다음에, 저가에 매수하면서 전일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 좀 크게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했다 눌리면 차익 실현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가에 산 사람들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뺐고, 그리고 온 당일 이렇게 급등해갖고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을 손절시키고, 이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더라도 다음날 가요. 양음양 패턴. 그래서 보통 상한가 간 날을요, D라고 하면요, 이거를요, D 플러스 원 매매라고 해요. 이걸 전상 매매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은 D 플러스 원 매매라고도 하고요, 이 전상 매매라는 표현도 쓰고, 전일 상한가 간 종목 매매, 이렇게 그냥 다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 표현이 전상 매매가 좋아서 전상 매매로 이렇게 저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집단 테마시 이게 원익그룹 상승했어요. 어떤 이슈로요? 호재로. 그래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1등. 이해되시죠? 1등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날 시가의 몇 퍼센트 이하 출발 시.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이요, 이 몇 퍼센트 이하 출발할 때 전일 종가 눌렸을 때 해보냐. 뭐 10% 이상 출발하면, 20% 이상 출발하면,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해야 되냐? 5%에서 시작해서 밀리면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밑에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X%는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걸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일 종가, 그러니까 상한가 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영역으로 잡아갖고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예를 들면 원익 뭐였죠? 원익홀딩스였죠? 원익홀딩스 보시면요, 이게 이때 거래량이 50억 터졌거든요. 그럼 이게 주요 매물대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런 구간들을 주요 매물대 구간으로 잡는 거예요. 눌림 매수 구간으로 잡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우리는 분할로 산 다음에, 분할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할 때 던지고,
슈팅 주기 전까지는 좀 매매를 여러 번 해볼 수 있어요. 상황 보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매매자들을 전상 매매자들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오전자 고가 돌파 전까지, 이게 나오기 전까지, 큰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골 매매, 여러 번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드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매매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보통은요,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양은양 패턴으로 가는 것들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상매매 대상이 아닌 것들 일단 먼저 보시면 휴마시스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5점 막판에 상한가 갔거든요. 이해되시죠? 막판에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갭이 높게 떴어요. 높게 떠서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밀리면은요, 이거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나왔는데, 이건 왜 대상이 아닌지는요, 이제 밑에 거 설명을 다 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설명한 거로는 정확하게 이해 못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이제부터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요, 이거 특정일자 상한가 있잖아요. 요거 있죠. 이거 0177로요, 매일 상한가 나오는 그런 종목을요, 확인할 수 있어요. 10월 31일은 이 두 종목이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전상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날짜로요, 통계를 한번 다, 자기가 상한가 간 종목들 있잖아요.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요,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은 11일에 상한가 간 거, 그쵸? 오늘 상한가 간 건 이거겠죠? 참 좋은 여행 1등, 그리고 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상한가가 언제 갔는지 종목들을 이렇게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상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항상 정리를 해갖고 다음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계속 그걸 통계적으로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신만의 그런 통계에 기반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하더라고요. 항상 상한가 하는 종목들이 다음날 어떤 움직임을 움직이는지, 어떤 재료로 상한가를 갖고, 그게 어떤 시간대에 상한가를 갖고, 그쵸? 그리고 어떤 테마로서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상한가 안착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갭이 나와갖고, 갭이 나온 다음에, 갭이 5% 나왔을 때, 갭이 10% 나왔을 때, 갭이 20% 나왔을 때, 그때의 움직임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걸 통계화 시킨 다음에 본인의 그런 통계에 맞는 기법을, 매매 방법을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원익 홀딩스가요, 오늘 상한가 간 건 이거예요. 지난주에요. 예.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와 로봇성 개발 진행 소식 부각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근데 상한가 간 날 보면요, 이게 몇 시에요? 9시 19분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거예요. 원익홀딩스 어쩌고저쩌고 세계 최초 탈모 캐치 개발 계열사 투자 부각.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로 이렇게 급등락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보시면요,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왔는데 전일 상한가 간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상한가 갈 때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9시 20분입니다. 9시 20분. 왜 제가 그걸 체크했는지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SCM 생명과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상한가를 갔죠? 엄청 빠르게 상한가 갔습니다. 이게 거래대금이 작지만, 근데 원래요,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상한가 매매 설명하지 않지만,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거래대금을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그냥, 예를 들면 10억으로 상한가 갔다, 어떤 종목이. 그러면 그 10억의 10분의 1 정도까지는 들어가요. 만약에 10억으로 들어갔으면 1억까지 상한가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혼자 한다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상한가 올리는 거래대금의 10분의 1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이제, 눈치 못 챌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조금 들어가면 좋지만요. 보통 20분의 1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5천 정도라고 이제 10억으로 들어가면. 아까 50억으로 들어갔잖아요. 50억으로 들어갔으면 한 49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한 1억 정도? 한 5억 정도? 5억까지는 너무 크고, 1, 2억으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거래대금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느냐면요, 일단 이렇게 상한가를 말리는 종목 자체가 못 따라오게끔 만들 다음에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올리고 다음날 갭을 크게 띄우거든요. 중소형 주유수 특히 그래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한 3천억대 내외. 그렇기 때문에요,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막 계속 크게 빵빵 터진 다음에 상한가 가는 종목보다는요, 오히려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 가는 종목. 오늘로 따지면요, 오늘로 한번 따지면요, 이겁니다. 참 좋은 여행. 오늘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주식이 가장, 여행이 가장 강했거든요. 이 갭이 좀 높긴 하지만 상한가 매매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거래대금 크게 터지지 않더라도요, 그 거래대금에 맞게끔 좀 상한가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한가가 갔을 때 노란풍선으로 2등주 후속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1등주 계속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 됐지만요, 2등주는 오늘 계속 상한가 풀리다가 거래대금, 근데 결국에 상한가 갔어요. 2등주도. 근데 막 풀리고 올랐다 풀리고 올랐다 이런 모습이 잘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일단
상한가가 언제 가는 시간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상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SC의 생명과학은요, 여기서 이슈 그렇게 막 체크하지 않을게요. 자세하게. 지금 오늘 재료매매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는데 9시 30분에 간 거예요. 9시 30분. 그쵸? 9시 30분 이전에 갔잖아요. 아까 이것도 그렇고요. 원익도 그렇고. 근데 보통 10시 이전에 가죠. 상한가. 그럼 엄청 강한 상한가예요. 10시 이후에 가면 상한가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시면요. 10시 이전에 갔죠? 10시 이전에 간 상한가는요. 상한가가 안 풀린다면 보통 다음날 아침에 10% 이상 상승해요. 근데 여기 상한가 한번 풀렸잖아요. 이 SCM은요. 여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이 오늘 2%밖에 안 나온 겁니다. 상한가가 안 풀렸다면 보통은요. 10% 이상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요. 시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은 가장 강한 상한가는요. 10시 이전에 나온 상한가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익홀딩스. 그러면요. 원익홀딩스는 상한가도 안 풀리고 전일 50억대로 9시 30분, 10시 이전에 상한가 갔는데 오늘 겨우 갭상승이 5%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렇다 10% 이상 상승하지 않고 종가로 한번 밀리면요. 해볼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 이상? 원래 10% 이상 뜨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안 합니다. 다시 종가로 밀렸을 때까지는 10% 이상 뜨면요. 근데 그 10% 이하보다 훨씬 낮게 떴잖아요. 그쵸? 이상보다 5% 이하로 떴잖아요. 그러면 종가로 한번 눌렸을 때 해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통 연속 상한가의 그 70% 이상이요. 전일 10시 이전에 상한가 가는 종목 있잖아요. 이게 연속 상한가를 가더라도 요런 종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0시 이전에 상한가 나온 종목들. 그리고 9시 이전에 보통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요. 그쵸?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끔 빠르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깨질 확률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오늘 이걸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참 좋은 여행. 누구에게도 매수할 기회를 안 줍니다. 1분밖에. 그쵸? 나 매수하고 싶어도 못 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는 사기가 어려운 게 특징이에요. 누구나 다 인식했을 때쯤이면요. 이미 상한가가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요. 가장 강한 상한가 섹터 중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참 좋은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매매는요. 예측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 갈 때 따라잡는 거예요. 물론 오늘 거기서 자세하게 살펴본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가장 좋은 상한가는요. 가장 강한 상한가예요. 10시 이전에 가는. 왜냐면 그 종목이 1등주이면서도 상한가가 깨질 가능성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손절 가능성이 적고 무엇보다 더 10시 전에 상한가 간 종목이요. 다음날 갭상승이 가장 높게 나와요. 이게 10% 이상 나온다니까요. 참 좋은 여행이잖아요. 제가 지금 체크는 안 해봤는데 내일 10% 이상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20%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한가 매매하신 분들은요.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시초가에 갭이 높으면 던질 겁니다. 그러면요. 2등주는 어때요? 2등주는요. 이놈이 상한가 가니까 후속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1, 2등주 짝짓기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하지만 2등주는요. 1등주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보세요. 상한가 풀리잖아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1등주로만 매매하고요. 상따를 못했다. 상한가 갑자기 엄청나게 강하게 가버렸다. 그러면 2등주 후속으로 짝짓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다음날 이게 상한가 가고 만약에 예를 들면 5% 이하로 출발했다. 그쵸? 그럼 이것도 전상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10% 20% 이상 출발하게 되면요. 일단 전상매매는요. 10% 이하 종목에서 찾아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 아침에 가장 강한 상한가로 1등주를 보였는데 이게 5%밖에 상승 안 한다는 거는요. 정말 낮게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눌렸을 때 전상매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2등주는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하려면 1등주로 전상매매 1등주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제가 상한가 특징을 다 적어놨거든요. 와, 시간이 오래가네요. 그러니까 10시 전에 간 상한가가 보통 다음날 갭상승이 10% 이상 나오기 때문에요.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침에 가장 강한 상한가 1등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고요. 근데 이 시간대에 나타나는 상한가 종목은요. 특징이 빠르게 포착해야 하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포착하는 노하우가 필요하고 상한가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상한가 매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6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룰게요. 엄청 이게 좀 내용이 많거든요. 호가창도 다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를 빠르게 체크하는 방법도 봐야 되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가장 빠르게 상한가 가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는 건데요. 그게 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좀 쉽지 않습니다. 사지면 안 좋은 거예요. 초보자들이 살 만큼, 초보자들에게도 살 기회를 줄 만큼 상한가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천천히 가면요, 그런 종목은 좋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상한가는 사기가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기가 어려울 만큼 눈에 띄게 빠르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두 번째가 10시에서 1시 상한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어저께 이제 한국 레퍼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보시면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상한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보통 다음날 갭상승이 5% 이상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5% 정도 이하로 나온다면 이것도 전상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일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5% 이하라면 이게 14%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한 5% 정도에서 한 7% 사이까지만 10% 안 넘으면 해볼만 해요. 전상매매를 한번. 이해되시죠? 역시나 이제 전상매매 하시는 고수들분이 이렇게 밑에서 산다, 분할로 산다면 이렇게 급반등할 때 던지거든요. 세력들도 이렇게 돈 써갖고 상한가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야지만이 본인들도 수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갭을 엄청나게 높이 띄우지 않는 이상 이런 데서 출발해 갖고는요, 본인들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부터 있잖아요. 10시 이후부터는요, 상한가에 진입하더라도 좀 쉽게 깨져요. 깨졌다 말았다, 깨졌다 말았다, 깨졌다 말았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넣었는데, 여기 보세요. 그쵸? 깨지고 올라가, 깨지고 올라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왜 하지 말라? 상한가 매매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하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좋은 상한가는 한번 상한가 한다면 그냥 굳혀버리는 거예요. 매수 전량 엄청나게 깔아놓고.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초보자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잖아요. 상한가 풀리는 그 종목들을 기회를 주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 방에 묶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11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상한가 갔다가 풀리는 종목들은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거 종목은 사면은 운 좋게 이제 드론 관련주거든요. 이거는 신규 상장 방위산업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드론주에서 좀 새롭게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방산 드론주로 새롭게 불어오면서 상한가 갔는데 흔들다가 다시 상한가 갔어요. 하지만 이런 건 좋은 상한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다음날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요, 보통 이 3시 이후에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은요 3% 이하 뜨거든요. 개파락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3% 이하로 떨어져 갖고 이게 다시 종가까지 밀리면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할 때 이것도 전상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전상매매 기준은요, 3시 이후에 상한가 가는 종목은요 3% 내외에 떠야 돼요. 갭이.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밑에서 뜬다. 그러면 전상매매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시에서 1시 있잖아요. 이건 보통 5% 이상 떠야 되거든요. 근데 5% 이하보다 뜬다. 그리고 나서 종가까지 좀 밀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전상매매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10시 이전에 상한가 있잖아요. 이건 보통 10% 이상 뜨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오늘 10% 이상 뜨는 게 정상인데 그보다 낮게 떴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배로 여기로 좀 밀린다. 그럼 이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요 10% 이상 갭이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낮게 떠갖고 전일 종가까지 밀린다. 그러면 매물대 잘 잡아갖고 분할로 잡는 다음에 전상매매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럼 10시가 아니라 아까 뭐예요? 10시에서 2시, 그쵸? 그 사이, 11시 사이, 그거는요 5% 이상 떠야지 정상이거든요. 원래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까 상한가 그 종목 다 찾아갖고 통계 내보세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 매매가 맞는다면 이 매매를 연구해갖고 하는 겁니다. 확률이 좋습니다. 근데 5% 이상 떠야 정상인데 그 5%보다 조금 낮게 떠갖고 전일 종가까지 한번 밀린다. 그러면은 전상매매 해볼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3시 이후에 간 거 있잖아요. 그게 3% 내외가 원래 뜨는 게 정상인데 그게 뭐 시가게 하락한다든지 시장 영향으로, 아니면은 3% 이하보다 떠 전일 종가까지 한번 밀린다. 이것도 전상매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대에 맞는 그런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 특별한 악재가 없고 시장 영향으로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전상매매 대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봤는데 3시 이후에 그 상한가 가는 종목은요, 제가 호재성 공시 상한가 가는 종목 있잖아요. 3시 이후에요. 그건 다 잘 풀리거든요. 뭐 재료의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첫 재료 받고 뭐 신선한 재료고 뭐 이렇게 새롭게 부각된 재료, 그러면 상한가 가겠죠. 오후에도 새롭게 나온다면. 근데 보통은요 이미
조금 약간 알려진 그런 호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 된 다음에 상한가 가는 경우는요, 풀려요. 거의 대부분이. 3시 이후는 잘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한가 매매는 10시 이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넘는 상한가 하는 종목은요, 갭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풀리는 경우가 많고.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상한가 매매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해보고, 그러면요, 시간대별 상한가 종목의 지금 특성을 제 결론을 내려본다면요, 10시 이전에 발생한 차트상 양호한 상한가를 포착해서 따라가기 가장 까다로웠다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한가를 포착해갖고 매수하는 거는요, 10시 이전에 상한가는 잡기가 어려워요. 그쵸? 근데 잡았다면 다음날 갭상승이 크게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잘 취할 수 있다. 상따 매매는요. 그지만 이제 전상 매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시간대별로 그 상한가 안착하잖아요. 안 풀리고. 그리고 다음날 평균적인 그런 갭상승이, 그런 통계치에 나오는 그 갭상승 있잖아요. 그 정도보다 조금 낮게 떨어져갖고 종가 부분까지, 그리고 매물대, 이전 매물대들 다 체크해갖고 영역을 잘 잡아갖고 눌림으로 접근한다면 전상매매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전상매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한가 매매는요,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어요. 상한가 매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가급적 10시 전에 정별상 의미 있는 돌파 모습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당일 주도 업종 및 테마 대장주, 이걸 공략하는 게 좋다. 오늘로 따지면은요, 참 좋은 여행이 매물대로 돌파하면서 갭이 좀 높긴 했지만, 그쵸? 바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 10시 전에 요런 것들이 다음날 잘 잡으면은 갭이 높아갖고 좋은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상한가 매매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걸 요약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아까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요거 절박하다고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매매 정체성을 찾아 정도로 가는 것이다. 올바른, 그쵸? 맞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박하다고 급하게 가는 사람들은 특징은요, 이 상한가 매매에서도요, 어딨죠? 오늘 한 거 원익, 이걸 제가 실제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있잖아요. 이걸 사례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좀 급하게 빠르게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급등할 때 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등할 때. 근데요, 이런 상한가 다음날 매매할 때는요, 이 돌파할 때 있잖아요. 돌파할 때 가죠? 그럼 대부분이 짱돌이에요. 거의 엄청난 큰 손실을 봐요. 그래서 급하게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급한 사람들한테 이런 전상매매들 있잖아요. 돌파를 공략할 때 엄청 큰 손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요, 오히려 여유있게 이 전상매매의 정체성,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 그쵸? 눌렸을 때 이 기법에 맞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설명드린 이 전상매매가 본인 스타일이 잘 맞는다, 그리고 이게 수익 주는 매매다, 이런 것들을요,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느꼈다면 이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상한가 종목들을 계속 추적해갖고 분석하고 통계치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좋은 타점, 그런 것들을 연구해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소개는 간결하게 들긴 했는데 자신의 매매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번 하나씩 다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주식시장의 고수들의 관점들을 최대한 많이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설명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참 좋은 은행이랑 그 짝짓기 매매도 되고, 또 상한가 매매도 되고, 그쵸? 전상 매매도 오늘 설명드렸고, 시초가 매매, 전상 매매랑도 연결해서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돌파 눌림은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 BM으로 설명드렸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맨날 달라지잖아요. 이걸 설명하느냐, 이거 설명하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배운 다음에요,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흡수해갖고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수익 나는 잘 맞는 매매고 자기에게 잘 맞는 매매다 판단되면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공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습관화시키고 원칙화시키는 거예요, 수익 나는 습관을.
그리고 자기에게 안 맞는 악습관은 제거하는 겁니다. 패턴. 전상매매가 안 맞는다, 만약 본인에게. 왜냐면 나는 밑에서 잡아갖고 기다리는 게, 이게 오늘 이런 식으로 움직였지만요, 이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 못 기다리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이거 못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이것도, 이 정도도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비중 베팅 해갖고 한 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견뎌요, 이런 거를. 분할 매매가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해야 돼, 영역으로 잡아서. 그래서, 전상 매매가 안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갖고, 매매 정책을 찾고, 그런 걸로 발전시켜 나가서 누적 수익을 쌓는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기까지 너무 좀 길게 했죠, 오늘도.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한지 알겠죠? 전일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 있죠. 전상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거의 짱돌 맞아요, 통계적으로. 연속 상한가는 그런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전상 매매에 대한 그런 정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정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에 맞는 방식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서 억대 트레이더가 거론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똑같은 매매를 했더라도요, 정도를 걷고 전사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억대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도에 안 맞게 짱돌 맞는 그런 추격 매수하는 그런 있잖아요. 급하게 빨리 수익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게 전상 종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급하게 급등하는 거, 이렇게 급반등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사람들 추격해갖고 짱돌 맞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오늘 사례에 맞아가지고 요 내용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